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2화 직장에서 자유가 없다고 느껴질 때. 안녕하세요. 저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인문학에 관심을 갖게 된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 인사드렸던 어설픈 자유인 어자 장춘수입니다. 어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방송이죠, 오늘이.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 방송 하고 나서 모니터링 해보셨나요? 네, 해봤는데 네. 역시 예.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그러네요, 그죠? 예, 좋습니다. 하다 보면 뭐 점점 늘겠죠. 네, 그죠? 점점 뻔뻔함의 지수가 네. 좀 높아지면 예.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도 지향하는 게 뭐 전문 프로 방송인은 아니니까, 그죠? 네, 좀 아마추어리즘을 지향을 하고 네. 좀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약간은 이해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네. 방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직장에서 자유가 없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자유인님은 직장에서 자유가 없다고 느꼈을 때는 없으실 것 같아요. 아니요. 이름이 자유인이시니까. 그건 뭐 제가 되고 싶은 지향점이고요. 네. 아직도 자유인은 아닌 것 같은데. 앞에 어설픈 자유인이라고 네,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기억을 되돌려 보면 사실 직장에서 사실 매 순간 자유로웠던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 출근하자마자 퇴근할 때까지 네. 특히 이렇게 약간 짬밥이 없을 때는 네. 일거수일투족을 좀 감시당하는 느낌도 들고 그래요. 뭐 하나 해도 이거 예. 이렇게 해도 되나 뭐 이런 거 그렇죠. 생각이 예. 들어서 굉장히 불편했었던 예. 기억이 있는데요. 말씀 중에 보면 짬밥이 없을 때 자유가 없더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짬밥을 먹어도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가요? 예. 근데 저는 직장만이 아니라 집에 가도 자유가 없더라고요. 아, 혹시- 그렇네요. 혹시 집에 가면 자유가 있으신가요? 생각해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죠? 이 자유를 갈구하는 건 인간의 본성인데 네. 사실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 것도 인간의 한계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죠? 그러네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우리 방송이 네. 이 직장인들한테 뭔가 희망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네. 뭔가 절망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씁쓸하게 그쵸?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예. 오늘 뭔가 또 그거에 대한 해답을 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지금부터 예. 왜 직장에서 자유가 없다고 느껴지는지, 네. 그러면 자유를 획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부터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해보도록 하죠. 사실 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동물원을 가보면 사자나 호랑이 등 맹수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사자나 호랑이 보려면 어딜 가면 됩니까? 뭐 동물원에 우리에 가면 다 볼 수 있지 않나요? 아무 동물원이나요? 네, 저기 뭐 저는 사실 제일 기억나는 게 네. 저기 어디죠? 어린이 대공원이라고. 그렇죠. 예. 거기가 사실 무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료인가요? 네, 애들 오. 어릴 때 그냥 이렇게 예. 가볍게 전철만 타고 가면 예. 이렇게 몇 번 갔다 왔었던 기억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서울 어린이 대공원, 네. 그죠? 예, 이쪽도 있고요, 그죠? 예. 몇몇 맹수들이 있는 데를 있죠. 근데 그런 데를 딱 가보면 그들의 모습은 어떨 때 보면 사람보다 팔자가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놀기만 해도 때가 되면 꼬박꼬박 식사 챙겨주죠. 잠자리도 제공해주죠. 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해주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그죠? 저도 올해 건강검진 해야 되는데 아직 바빠서 못했는데 저보다 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세상에 이런 상팔자가 없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명색이 천하를 호령하는 맹수인데 좁은 울타리에 갇혀서 자유를 뺏겼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가끔 이렇게 가보면 네.
사자가 뭐 이렇게 우렁차게 뭐 이렇게 울음을 울거나 그런 거보다는 축 처져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죠. 뭔가 이렇게 슬픈 눈빛이 보이는 것 같기도 예. 하고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곳이 네. 감옥처럼 느껴질 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도 동물원마다 이렇게 좀 사육 환경이 좀 다르긴 한데요. 서울대공원을 가보면 서울대공원은 호랑이 우리가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근데 그 다른 뭐 이렇게 동물들보다는 굉장히 넓게 배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랑이의 본성에 비해 보면 지나치게 좁은, 제가 보기엔 단칸방보다 적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원룸 네. 좀 낼래나요, 그죠? 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무리 맛나는 음식을 먹어도 당사자한테 좀 마음대로 할 자유가 없다면 그 신세는 처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에게 자유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동물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네,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자유를 억압당하면 철창 속에 갇힌 동물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죠? 이 대목에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사람은 대부분 자유로운 삶을 살길 원하는데요. 네. 실제 사는 삶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찾아서 그렇죠. 돌아다니고 있기는 합니다만 뭐 사람에 따라서는 예. 뭐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텐데 약간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좀 더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렇죠, 그죠? 자유인님은 밖에서는 좀 덜 자유로운데 집에 가면 자유로우시죠? 더 이상 묻지 네. 않겠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그죠? 스스로가 자유롭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뭐 모든 사람을 일일이 조사해 본 건 아닙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대체로 자유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뭐 저만 해도 먹고 사는 문제로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애들만 봐도 도무지 자유라고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학교를 가도 자유롭게 놀지 못합니다. 그죠? 또 학교를 마치고 나면 그럼 자유가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네. 학교 마치면 집에 와서 뭐 합니까? 학원 가죠? 그죠? 학원 갑니다. 그죠? 그럼 학원 마치고 집에 오면 또 자유가 주어집니까? 아니죠. 뭐 숙제해야죠. 맞습니다. 숙제도 해야 되고 밀린 네. 공부도 해야 되고 이렇죠.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거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편이 타당한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실제로 저희 집에 애들도 이렇게 보면 네. 사실 제 입장에서는 나도 쟤네들처럼 컸으면 이런 부러울 때도 있지만 또 네. 한편으로는 너무 자기 시간도 없고 놀 그렇죠. 시간도 없고 예. 학교, 학원, 숙제하느라고 그러다 보면 잘 시간 되고 이런 애들을 보면 네. 또 한편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예,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좀 정확히 얘기해 보면 요즘 애들한테는 놀 자유는 없고 공부할 자유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들이 중간중간에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대부분 텅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런 의미로 보면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심지어 부모님도 모두 아이들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러네요. 그죠? 네. 감옥으로 지금 간수 역할? 아, 그러네요. 그죠? 근데 문제는 학생 때만 그런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어른이 되어도 자유가 없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학교를 마치고 어른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마냥 자유가 주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유님도 느끼고 저도 네. 느끼듯이 그런 거죠. 이제부터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이제부터 직장 상사나 배우자 때로는 고객이 나의 자유를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자유가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어른이 되면 네.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던 네. 것 같은데 내가 어른만 돼봐라 내가 어. 마음껏 한번 자유를 네. 누려보겠다 네. 이랬는데 오히려 지금 돌아보면 네. 제가 어릴 적보다 지금이 더
부자유스러운 거 아닌가 뭐 이런 그렇죠. 생각도 예. 들고. 뭐 월급을 받긴 하지만 경제적 자유도 주어지진 않죠. 그렇죠. 그죠? 예. 처음에는 월급 받으면 막상 마음대로 쓸 것 같지만 마음대로 좀 자유를 누렸다는 건방 카드 값이 나의 자유를 그렇죠. 억제하기 시작하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어른이 되어도 자유가 쉽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대체로 자유롭지 않다라는 자각에 이르렀다면 이제 도대체 자유란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전적으로 자유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구속이나 제약에서 벗어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죠. 근데 우리가 자유의 의미를 방금 그 사전적 의미로만 이해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왜 그렇죠?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령 어떤 학생이 수업 중에 갑자기 공부를 하기가 싫어졌어요. 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교실을 박차고 나와서 PC방에서 게임을 했다고 쳐봅시다. 자유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죠? 네. 자유를 선택한 그 학생은 그 다음에 어찌 될까요?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영화 속 장면 같이 뭔가 느껴지는데 예. 당연히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아마 보통 이렇게 그죠? 예.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네. 내일 혹시 뵐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예, 전화가 오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예. 자기 자유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자유도 그렇죠. 억압될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처럼 자유라고 해서 자기 하고 싶은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하면 자유롭기보다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그죠? 예. 이 대목에서 우리는 독일 철학자 니체가 말하는 자유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니체는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상태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자유가 아무에게나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유는 그 누구에게도 기적의 선물처럼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멋있는 얘기 아닙니까? 멋진데요. 예, 그죠. 그러니까 니체가 보기에 자유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언제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니체는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유는 최고의 저항이 끊임없이 극복되는 곳에서 발견된다. 그러니까 니체가 보기에 자유는 그걸 억압하는 저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을 극복한 지점, 저항을 넘어선 곳에 자유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저항이 없다면 자유도 없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뭐 이렇게 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직장인들은 퇴근 후에 저녁 때가 되면 자유를 느끼죠. 네. 왜냐 그러면 그동안 직장에서 자유를 억압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억압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럼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는 실업자도 저녁이 되면 자유롭다고 느낄까요? 오히려 압박을 느낄 것 같은데요. 그죠? 오히려 그죠? 하루 24시간 자유롭다 보니까 아 누가 나의 자유를 좀 억압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네,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쉬고 있어도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처럼 자유란 저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란 그 저항을 극복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가령 게임을 좋아해서 부모님한테 항상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하라 라고 감시를 당하는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네. 이런 분들 집에 한두 분씩 다 있으시죠?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요. 저희 집에도 이런 분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아마도 자녀는 부모님이 계속 게임 그만하라 그만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유가 없다고 느낄 겁니다. 그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그 자녀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령 부모님 말 싹 무시하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게임을 계속하면 그 자녀에게 자유가 주어질까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히려 네. 더 숨어서 하다 걸려가지고 네. 더 큰 압박이 그쵸? 이렇게 가해지고 네. 이런 그렇죠? 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안 네. 들으면 더 네. 큰일이 나고 용돈을 줄이거나 뭐 네. 이런 일들이 생기겠죠. 그죠? 네. 자녀가 부모의 감시를 피해 몰래 게임에 몰두한다면 그 상태는 저항을 극복한 게 아니라 회피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만 한다면 일시적으로는 자유롭다고 느낄는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심하게 자유를 옥죄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니체의 주장처럼 저항을 넘어서야 비로소 주어지는 겁니다. 가령 게임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라고 요구하는 부모님 기대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그 결과 부모님 입에서 야 아들아 그렇게 공부만 하지 말고 좀 쉬어가면서 해라 라는 말이 나와야 비로소 자녀는 자유를 획득하는 겁니다. 왜 웃으세요? 네, 아니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 입에서도 이런 예.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쵸? 기대를 예. 하는데 맞습니다. 그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것 어쨌든 같아요. 공부하라는 부모님 저항을 오히려 더 높은 수준으로 넘어서야 비로소 부모는 자녀를 억압하는 일을 멈추고 자유를 선사해줘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자유인 거죠. 네. 대략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네. 애초에 부모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네.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그 기대를 뛰어넘어야 네. 그러한 억압을 스스로 해제할 수 있다. 네. 무슨 말인지 대략 이해는 되는데 사실 이렇게 이렇게 실천하기가 쉬울까? 이런 예, 이제 의문이 좀 그쵸? 드는데요. 예, 그렇긴 합니다. 쉬운 일만은 아니죠. 그래서 아무에게나 자유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니체는 자유가 기적의 선물처럼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한 겁니다.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 간혹 부모님으로부터 공부에 대한 자유를 획득한 친구들이 있긴 합니다. 그들은 모두 어떤 형태로건 공부에 대한 부모님의 저항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니체가 말하는 자유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저열한 본능이나 욕구를 통제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향해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능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니체가 말하는 자유의 이미지를 연어라는 물고기를 연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어 아시죠? 연어? 네, 네. 예, 그죠? 연어 알죠. 연어는 알을 낳기 위해서는 강의 상류를 향해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며 사투를 벌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그 거센 물살이라는 저항을 극복하려는 연어의 처절한 몸짓 이것이야말로 자유를 향한 투쟁의 대표적 이미지입니다. 결국 자유란 현재 상태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해 저항을 극복함으로써 새롭게 태어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항을 극복하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감으로써 새롭게 태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획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 자유라는 말 속에 사실 그냥 맘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네. 자유가 왜 아무에게나 특히 저한테 예. 잘 주어지지 않는지 이제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죠? 결국 그 자유를 억압하는 저항을 회피하기만 해서는 자유는 쟁취되지 않습니다. 네. 자유는 저항을 극복한 사람, 넘어선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인고와 노력과 투쟁의 산물이거든요. 수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나에게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푸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자유는 절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장님이 나한테 네 마음대로 하라라고 주어지지 않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유는 저항을 극복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거든요. 해서 자유롭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기의 자유를 가로막는 저항 먼저 확인하셔야 되죠. 네. 주로 직장 상사, 네. 그죠? 그죠? 또 그 저항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좋습니다. 상사의 기대를 더 높은 수준으로 뛰어넘는 직장인이라면 비로소 상사가 나에게 자유를 선사하게 됩니다. 네. 네, 오늘도 굉장히 좋은 말씀 예. 감사드리고요. 예. 자유의 의미를 좀 새롭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우리 방송 마지막에는 항상 한 줄 평 시간이 있습니다. 네. 자유님 오늘 방송 내용을 한 줄 평으로 좀 쫙 멋있게 요약해봐 주시죠. 네, 오늘 방송 내용을 쭉 들으면서 네. 머릿속에서 맴도는 말이 있었는데요. 네. 오늘의 한 줄 평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네. 자유는 네.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기적의 선물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네, 예. 그렇죠. 오늘은 저희가 자유라는 주제로 직장에서 자유가 없다고 느껴질 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직장에서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건 아니죠. 자유란 저항을 극복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 나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저항은 무엇인지 이런 걸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 방송을 들은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으시라라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2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